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4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0%를 기록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 대기업 반도체 CEO 등을 참석시켜 대책을 논의했으나 급조된 보여주기 쇼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관련 소식을 묶어서 이진공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수님, 갤럽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. 어쨌든 갤럽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신뢰받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%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아마 최근 조사에서는 최저치죠. 최근 조사도 그렇고, 여하튼 갤럽이 했거나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그 결과 중에서도 지금 최저치 아닙니까? 근데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그 셋째 주에 37%.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매주마다 2%, 그다음에 3월 넷째 주, 그다음 주에는 34%였거든요. 또 그다음에 32%. 근데 지난 4월 두 번째 주에서는 발표를 안 했어요. 이제 선거했고. 선거가 있으니까요. 안 했고, 이번에 발표했는데 30% 아니에요. 그럼 다음번에는? 이제 20%대로 추락한다. 그렇죠. 그럼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 20%도 떨어지도 도로 반등할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. 재료가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, 문제는 이렇게 해도 문 대통령은 불가능. 난 상관없어. 난 내 길 갈 거야. 또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도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과한다거나 내 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가겠습니다. 이게 없거든요. 오직 부패 청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강력히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. 이런 식으로 오히려 웃겨하는 말만 하지, 자기가 진실로 뭘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30% 선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레임덕이 아니라 대드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부동산 정책 이 부분이 31%로 부정평가에 작용하는 요인에 다른 민생이라든가 코로나 불공정 이런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. 결국 이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엄청나게 지금 악화되고 있고, 최근에 이 공시지가 문제를 비롯해서 세금 폭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세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런 게 이제 더 국민들한테 부동산 민심을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세상에 말이죠. 정의는 자기들이 다 도맡아서 구현하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이제 자기들 자랑하고 남들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 전부 이제 악으로 만들고 규정하고 자기들만 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,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LH 사태라든지 이런 거 자기들 주변에서 말이죠. 김상조 이런 식으로. 박주민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뒤로는 그런 짓 하면서 앞으로는 국민들 대고 말이죠. 위협하고, 윽박지로 이러면서 또 이 세금을 사실은 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부가 적어도 세금을 거둘 때는 겸손하게 거둬야 되고, 이래야 되는데, 이 사람들은 말이죠. 세금을 지금 수탈식으로 거두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징벌적 조세를 하는 나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조세는 국민들한 그 피땀 흘린 돈을 고맙게 받아서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돈을 내놔 이런 식으로 강탈하듯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쓴다. 그것을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 죄로 세금 내놔. 이런 세금에 대한,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근데 이런 대단히 위험한 짓을 현 정부가 그냥 자행해 왔거든요. 이러니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? 하여간 무슨 건수만 잡히면 세금으로 이렇게 폭탄을 내려가지고 약탈 경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
자기들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갖고 마구 뿌려대고 그거에 재원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살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 세금을 아주 거둘 수 있는 데까지 딱딱딱 긁어서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부동산 민심이 지금 31%로 다른 부분에는 뭐 8, 7 뭐 이런 정도 퍼센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악화된 거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도 긍정평가가 70%를 안 넘어요.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정평가가 거의 100%에 가까울 정도고 호남 같은 데도 지금 60% 정도 선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. 아, 문재인 대통령 4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나라를 망조로 몰고 가는구나 하는 인식들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이제 호남 경우에는 말이죠. 호남 민심의 경우 이런 게 있거든. 우리가 적어줬었냐. 우리가 당선시켰다. 그럼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. 근데 우리를 위해서도 저 사람 정치를 잘해 나가야 된다. 근데 정치를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면 이게 우리가 뭐가 되냐 이거죠. 그래서 그런 배신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겠습니다.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심각한 문제는 무당층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부정이 68%. 긍정은 15%밖에 안 돼.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자기는 민주당, 자기들 지지하는 자기들 식구 이외에는 전부 등 돌린 거예요. 이게 무당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야 이거죠. 재보선 때도 그 중도층이 전부 이 국민의힘 후보 쪽을 지지했기 때문에 20% 그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무당층이 부정이 68%라는 것은 이제 중도층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. 거기다가 호남까지도 이제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. 뭐 등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.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부정평가도 지금 62% 아닙니까? 그러니까 긍정도 35% 이하로 내려오고 부정도 뭐 55% 이상 올라갈 경우 레임덕에 들어간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나온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은 레임덕이 아니라 이제 대드덕으로 거의 가는 수준으로 갈 것이고 다음번 조사에서는 이제 20%대로 나오겠네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 아주 그 40% 이것이 뭐 그 선이 아주 뭐 지지층이다.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다. 뭐 그게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다.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디 있습니까? 국민이 실망하면 그만. 대통령 아무리 잘못해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한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정권은 말이죠. 애초부터 너무 이 여론조사 지지율, 그 고공행진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대단한 무기나 되던 같이 매일 그걸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압박하고 설득하고 이랬거든요. 근데 이것도 결국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 애초에 알았어야죠.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 지지율 이전에 내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. 그 결과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지. 국민들한테 지지부터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이 정권의 안정을 기하겠다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는데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이제는 뭐 레임덕 정도가 아니죠.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대덕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뭔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진솔하게 자기 정책을 이렇게 바꿔가겠다 말해야 되는데 난 내 정책은 못 바꿔. 이거 아닙니까? 근데 이번에 좀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대선 주자 2, 3%선 5% 이하로 나오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윤석열, 이재명, 이낙연 갤럽에서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이 25%로 가장 높네요. 그 다음에 뭐 이재명 24. 근데 사실 뭐 1% 포인트니까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아닙니까? 5%예요. 5%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후보로 되어버린 거거든요. 그렇죠. 이랬는데 한 자릿수도 지난번에는 10% 안팎에서 오르락내락 했는데 이제는 한 자릿수도
아래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? 안철수 대표가 지금 4%예요. 예. 그럼 안철수 대표하고 여기도 1%포인트는 별로 의미 없는 그 차이 아닙니까? 예. 이렇다는 것 말해서 이제는 옛날에 뭐 2강 1중 뭐 이런 식으로 갔지만 이제는 2강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약이야. 예,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는 뭐 중도 못 가고 이제 완전히 저 군소로 떨어졌는데. 그렇죠. 예, 근데 이제 5%라는 건 사실상 뭐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시작을 한 사람이 5%라고 하면 높은 거예요. 예, 그런데 그렇죠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40%까지 가다가 계속 추락해서 지금 5%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? 예,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상임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두지휘하고 했는데 거기서 참패를 했으니까 뭐 그런 충격도 있겠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아마 자기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 의원들 한 25명과 모처에서 만났대요. 최근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는 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어. 예. 뭐 죽는 한에서도 나는 문 대통령 뭐 같이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했는데. 엠브레인하고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네.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그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26, 윤석열 23, 이낙연은 8이거든요. 8%. 그러니까 이 갤럽은 13일에서 15일간 3일간 조사했고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한쪽에서는 5%, 또 한쪽에서는 8%.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거의 낙마 수준까지 갔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는 이 대권에 대한 꿈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고 지금도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저 기사 회생할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높지는 않은 거죠. 예, 아주 낮다고 봐야 되겠죠.